오늘 우리는 가장 흔한 길거리 개부터 기술적으로는 아직도 야생에 가까운 개까지 총 8종류의 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개는 여러분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먼저 소개할 개는 공식적으로는 멕시코의 품종이 아니지만 가장 멕시코다운 개라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시골 잡종견, 우리가 흔히 거리에서 보는 믹스견입니다. 멕시코에서는 보통 길개, 잡종개 혹은 단순히 촌개라고 부릅니다. 브라질에서는 황금빛 카라멜색 털 때문에 카라멜로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실 이 개들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유는 바로 잡종 강세, 하이브리드 비거 때문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클수록 질병에 강해지고 면역 체계가 향상되며 환경 적응 능력도 뛰어나집니다. 믹스견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개입 없이 자연 선택만으로 살아남아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브리더도 연구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만이 이 개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잘 돌봄받는 길거리 개들은 보통 12년에서 15년 정도를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민첩하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충성심도 강합니다. 혹시 옥상 위를 자유롭게 뛰어다니거나 오토바이를 끝까지 쫓아가는 개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도시 환경에 적응한 지능입니다. 이들의 뇌는 도시 속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개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의 유기입니다. 멕시코에는 수백만 마리의 유기견이 존재합니다. 사회적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죠.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만 본다면 이 동물은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다음은 퍼그입니다.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주름진 얼굴, 튀어나온 눈, 거의 사라진 코, 그리고 항상 내가 뭘 잘못했지?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개 말이죠. 퍼그는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품종입니다. 중국 황실에서만 키우던 귀족견으로 시작해 유럽으로 전해졌고 곧 귀족 사회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퍼그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극단적인 인위적 선택의 대표 사례입니다. 납작한 얼굴은 귀엽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를 단두종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퍼그는 호흡이 어렵고 코를 심하게 골며 더위에 매우 약합니다. 심장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편하게 숨쉬기 위해 수술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퍼그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키우고 있다면 혹은 키울 계획이라면 반드시 책임감 있게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시원한 실내 환경, 과도하지 않은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몸무게는 보통 6에서 8kg 정도이며 평균 수명은 12에서 15년입니다. 털 빠짐은 꽤 많은 편입니다. 애교가 많고 유쾌해서 노년층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반려견이 됩니다.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은 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핏불입니다. 영상을 넘기기 전에 잠시만 들어주세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핏불은 사실 하나의 품종이 아닙니다. 여러 품종을 통칭하는 말이며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가 포함됩니다. 이 개들은 19세기 개싸움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인 행위죠.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핏불은 매우 강한 근육과 압도적인 턱힘, 그리고 집요함을 가진 개입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개 자체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입니다. 폭력과 학대 속에서 공격성을 목적으로 길러진 핏불은 실제로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과 사회화, 긍정적인 훈련 속에서 자란 핏불은 매우 다정하고 충성심 강하며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인내심이 많은 개가 됩니다. 동물 행동학 역시 이를 증명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품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책임한 양육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누구나 핏불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품종은 상당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반려견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첫 선택으로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몸무게는 20에서 30kg 정도이며 평균 수명은 12년에서 14년입니다. 매일 충분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번 콘텐츠가 흥미롭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가치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에너지와 책임감을 요구하는 또 다른 개를 만나봅시다. 시베리안 허스키입니다. 늑대를 닮은 외모, 얼음처럼 푸른 눈, 때로는 서로 다른 색의 눈동자, 이를 오드아이라고 부르죠. 두꺼운 털과 뾰족한 귀까지 한 번 보면 쉽게 눈을 떼기 어려운 개입니다.
허스키는 3000년 전 시베리아의 축치족이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애완견이 아니라 노동견이었습니다. 영하 50도의 혹한 속에서 썰매를 끌며 살아왔죠. 그들의 몸은 극한의 추위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영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1925년 허스키 팀이 폭설 속에서 10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알래스카 놈 지역에 혈청을 전달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개들은 인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뉴욕에는 그 임무를 이끈 개 발토를 기리는 동상도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동물의 기원을 이해하면 그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파트, 더운 도시, 부족한 운동, 그런 환경 속 허스키는 고통받는 동물입니다. 물건을 부수고 탈출하려 하고 끊임없이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본능과 환경의 충돌입니다. 더운 지역에서는 항상 시원한 환경이 필요하고 매일 충분히 달려야 합니다. 허스키는 탈출의 천재입니다. 담을 넘고 땅을 파고 문을 여는데도 능숙합니다. 사교적이고 장난기가 많으며 경비견으로는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엄청나게 고집도 셉니다. 몸무게는 20kg부터 27kg까지, 평균 수명은 12년부터 15년까지입니다. 이제 진짜 멕시코를 대표하는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치와와입니다. 맞습니다. 치와와는 멕시코 원산의 품종입니다. 고고학적 기록에 따르면 서기 900년경부터 이미 비슷한 형태의 개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치와와주가 지금의 이름을 남겼죠. 몸무게는 단 1kg부터 3kg까지 말 그대로 손바닥 위에 올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크기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치와와는 자기보다 10배는 큰 개들도 압도할 만큼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감하고 극도로 충성스럽고 영역의식이 강하며 낯선 사람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행동생물학에서는 이를 크기 보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작은 체구를 이식하기 때문에 더 과장된 방어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일종의 나폴레옹 컴플렉스의 개 버전입니다. 치와와는 자주 몸을 떱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추워서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흥분했을 때, 무서울 때, 행복할 때, 긴장했을 때도 몸을 떱니다. 이는 품종 특유의 신경학적 특징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치와와가 두개골의 일부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점입니다. 인간 아기에게 있는 숫구멍과 비슷한 구조죠. 일부 치와와는 평생 이 부분이 완전히 닫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가정과 섬세하게 돌봐줄 보호자에게 잘 어울리는 개입니다. 대신 장점도 분명합니다. 아파트 생활에 적합하고 운동량이 적으며 평균 수명도 14년에서 18년으로 매우 깁니다. 잘 돌본다면 정말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할 개는 환한 표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다정한 개입니다. 바로 잉글리시 불도그입니다. 짧고 둥근 몸, 잔뜩 찌푸린 얼굴. 처음 보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놀랄 만큼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잉글리시 불도그는 11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베이팅이라는 잔혹한 오락을 즐겼습니다. 개를 풀어 거대한 황소를 공격하게 만드는 경기였죠. 바로 여기서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불, 황소, 도그, 개. 그렇게 불도그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1835년 이 잔인한 문화가 법으로 금지되면서 불도그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브리더들은 가장 온순하고 차분한 개체만을 선택해 번식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거듭하며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투견은 이제 가장 얌전한 반려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불도그는 게으르고 고집이 세지만 애정이 많고 아이들에게도 매우 인내심이 강합니다. 소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개이기도 하죠. 매일 긴 산책이나 강한 운동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불도그는 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품종 역시 외형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납작한 코는 만성적인 호흡 문제를 만들고 더위에 매우 약합니다. 피부 주름 사이에는 염증이 생기기 쉬워 꾸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대부분의 암컷 불도그는 자연분만이 어렵습니다. 새끼의 머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왕절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불도그는 인간의 지속적인 개입 속에서 유지되는 품종인 셈입니다. 몸무게는 약 18kg부터 25kg까지, 평균 수명은 8년부터 10년 정도입니다. 다른 품종에 비해 비교적 짧은 편이죠. 그리고 코골이도 굉장히 심합니다. 잠귀가 밝은 사람이라면 꼭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과학자들, 가족들, 그리고 동물보조 전문가들까지 모두가 추천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레브라도 리트리버입니다. 레브라도는 캐나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당시 이 개들은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 어부들의 중요한 작업 파트너였습니다.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어 그물과 물고기를 회수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레브라도는 특별한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털에서는 자연적인 기름 성분이 분비되어 물을 거의 완벽하게 튕겨내고, 발가락 사이에는 물갈퀴가 있어 뛰어난 수영 능력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레브라도는 세계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개라고 불립니다.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 마약과 폭발물을 탐지하는 탐지견, 재난구조견,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활동하는 치료견까지, 그리고 동시에 최고의 가족 반려견이기도 합니다. 친근하고 영리하며 훈련도 쉽고 아이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다른 동물들과의 사회성 역시 뛰어난 편입니다. 색상은 크게 노란색, 초콜릿색, 검은색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개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레브라도는 눈앞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것을 먹으려 합니다.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유전적으로 비만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식단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몸무게는 약 25kg부터 36kg까지, 평균 수명은 10년부터 12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매일 충분한 활동량이 필요합니다. 운동이 부족한 레브라도는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격성이 아니라 넘치는 에너지 때문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활동과 관심을 준다면 이보다 더 완벽한 동반자를 찾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개들 중 가장 신비롭고 가장 야생에 가까운 존재, 바로 딩고입니다. 딩고는 기술적으로는 개에 속하지만 가축과 야생동물의 경계선 위에 존재하는 특별한 동물입니다. 호주 원산이며 약 3,500년 전부터 그 땅에 존재해왔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호주에 도착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수천 년 전 동남아시아 이주민들과 함께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외형만 보면 일반적인 믹스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황갈색 털, 뾰족한 귀, 날렵한 몸. 하지만 딩고는 일반적인 반려견과 결정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딩고는 짖지 않습니다. 대신 늑대처럼 울부짖고 낮게 으르렁거리며 훨씬 야생적인 소리를 냅니다. 이들은 무리를 이루어 사냥합니다. 캥거루, 왈라비, 토끼 같은 동물들이 주요 먹이입니다. 즉, 딩고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철저한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딩고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긴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5,600km가 넘는 거대한 장벽이죠. 오직 딩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딩고와 관련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1980년 린디 체인벌린이라는 여성은 캠핑 중 딩고가 자신의 아기를 물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범인으로 몰려 체포되었고 종신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 딩고굴 근처에서 아기의 옷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석방되었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점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야생동물이 정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믿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물학은 말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고. 현재 순수 혈통 딩고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들과의 교배가 계속되면서 진짜 야생 딩고는 점점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몸무게는 약 13kg부터 20kg까지, 야생에서의 평균 수명은 5년에서 10년 정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거리의 믹스견부터 호주의 딩고까지 완전히 다른 8종류의 개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완벽한 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각 사람의 삶, 공간,
성격에 맞는 올바른 개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개들 중 어떤 개를 키워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혹시 반려견 입양이나 분양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